저는 정책 자금만 컨설팅 해달라고 하는 경우 그 업체를 안 맡으려고 합니다. 차라리 간단한 방법이나 경로를 모르는 경우 그 내용만 알려드리고 대표님 그냥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업 대표님들은 딱 두 가지의 경우입니다. 정말 당장 돈이 급해서 대출받기 힘들 정도로 사업이 어렵게 잘못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이거나 아직 안정이 안 되어서 더 성장이 필요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첫째의 경우 같이 오래 가기 어렵고, 둘째의 경우는 아직 돈을 받기가 좀 그렇습니다. 저는 적어도 아직까지 유지관리한 기업 중에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기업은 있어도 망하는 기업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관계를 가는 기업 중에서는요. 그렇게 관리해드리는 기업 대표님들에게 항상 말씀드리고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업들은 상담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미래가 안 보이고 결정적으로 생존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런 기업들 중에 나중에라도 좋게 성장하는 기업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하나같이 정보 사업자 대출을 잘못 접근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 5년 동안 122개 기업들을 그러니까 최소 1년 이상 관리한 기업들이 122개 정도 되는데, 그 기업들을 유지 관리해 드리면서 정책 자금을 잘못 생각하고 잘못 접근했던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러면 어떤 자세로 접근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 사업자 대출을 급하게 알아보고 쓰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대표님들은 이용하거나 이용당하시기 십상입니다. 저는 일회성으로 사업자 대출을 오시는 경우는 관리 고객으로 절대 넣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 입장에서 저에게 일을 맡기고 싶으니 어떤 기업은 종합적인 관리를 원한다고 오시면서 결국은 사업자 대출의 목적을 가지고 오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업자 대출을 받고 나시면은 다른 일에 대한 피드백이 확연히 느려집니다. 제 입장에서 정말 안타까운 게 다른 일을 통해서 나중에 더 큰 고부가치의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기업을 그렇게 이쁘게 꾸밀 수가 있는데, 그런 일들은 관심이 없고 당장 자금만 해결되면은 그 이후에 포석을 위한 일을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십니다. 이런 분들이 또 기가 막히게 정책자금 브로커처럼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금을 자기가 꼭 풀어준다, 잘 풀어줄 수 있다고 하면서 좀 사기성 있게 접근하는 사람들한테 잘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경로만 좀 알려주거나 한두 가지 어떻게 보면 자질구레한 일들을 좀 해주면서 그걸 가지고 뭐 7% 뭐 5%씩 받는 그런 수수료를 크게 내시는 사기 아닌 사기를 잘 당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큰 금액을 내고 후회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사실 당하시면요, 당한 걸 보면은 안타까우면서도 사실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분들은 대출이 풀리면 한시름 마음을 놓았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대출을 급하게 찾고 다시 저를 찾습니다. 사업자 대출을 루틴하게 받으면서 여유있게 써야 하는 것이지 급하게 허덕이면서 쓰면 안 됩니다. 결정적으로 정책 자금은 한 번 받고 끝나면 안 되고요. 항상 말씀드렸듯이 루틴하게 진짜 지원금 받듯이 루틴하게 받아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 관리나 계획은 평소에 해야 하는데 급한 기업은 평소에 조그만 협조나 조그만 그런 어떻게 보면 가점을 위한 일들을 안 하시고 나중에 결과만 얻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때문에 결국 결과도 얻지 못하고 사업도 고립되게 됩니다. 둘째, 잘못 쓰는 경우가요, 돈의 관성대로만 쓰는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업자 대출 전액을 다 성장과 매출을 위해서만 투자합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제가 9개 기업의 평균 1억 3천만 원 정도의 사업자 대출이 되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에게도, 그러니까 이거는 뭐 9개 기업이라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최근에 맡은 기업인 거죠. 근데 그 기업들에게도 항상 저희가 맡으면서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그 기업들이 항상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자금을 나누지 않고 몰빵해서 쓰는 경우인데요. 제가 뭐 작년 9, 10월에 맡은 기업도 그럴 경우에는 또 대출을 해달라고, 항상 현재 당장 써야 할 자금, 그리고 미래를 위한 저축, 그리고 또 이제 세금을 내야 될 부분을 다 나눠서 써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고 당장에 내가 이 돈만 투자하면 돈이 많이 나오게 될 거라는 그런 캐시카우라고 생각되는 부분만 돈을 몰빵해서 쓰시면요, 나중에 꼭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아니면 뭐 자신이 평소에 쓰고 싶거나 사고 싶었던 부분을 빨리 쓰시고요. 하여튼 뭐 당장 현금화 되지 않고 항상 사업의 변수는 생기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그런 기업들이 다음엔 안 그럴 것이라고 후회들을 합니다. 셋째, 사업자 대출을 알아보고 다른 지원 정책은 신경 쓰지 않는 경우입니다. 작년까지 제가 62개의 규모 있는 업체들을 관리하다가 지금은 20개가 조금 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사업자 대출, 자금만 쫓는 기업에게 절대
자금은 잘 안 붙습니다. 결국 대출을 받았으면 무료 지원금을 통해서 고정비를 줄이고 도움을 받고 특정 인증을 통해서 기업을 더 보기 좋게 꾸며서 추후에 다른 지원 사업이나 정책 자금에 이득이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준비 안 합니다. 결국 미리 준비하면 정말 2, 3 정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급하게 나중에 준비해서 9에서 10의 힘을 써야 합니다. 지금껏 4, 5년째 관리하며 성장하는 기업들은요 다 이렇게 미리 준비하는 기업들입니다. 심지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제가 컨설팅 해드리면서 미리미리 하자, 챙기자, 관리해드리겠다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잘 이해하시고 따라오셔가지고 지금은 다 혜택들을 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저보다도 더 챙기는 먼저 챙기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사업자 대출의 업무 중 하나로 기업들에게 루틴하게 사업자 대출을 루틴하게 챙기드리는 제 입장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자금을 풀어주고 알려줘서 대출을 받더라도 항상 똑같은 문제에 봉착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더라고요. 물론 정말 자금이 안 돌아서 급한 마음인 것은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진짜 주말을 내서라도 도와드리고 결과를 내는데 사실 사업자 대출이 어려운 게 아니라요. 이런 관성에서 벗어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렵고 그래서 저는 관리해드리는 기업들에게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챙기고 알려드리고 방향을 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대표님들께서도 이 내용을 통해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고 더 안정적으로 자금을 쓰고 사업을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이 영상이 대표님들에게 도움되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사 주팀장이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